이 영상은 백진삼의 후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백진삼. 백진삼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입맛이 없으신 분. 네,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섭취 후에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에는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말도 많고 할도 많았던 A 대표팀, 다시 한번 A 대표팀의 시간이 옵니다. 21일과 26일 태국을 상대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되는데요. 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됐고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 체제로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왔고 또 역시 이강인 선수의 발탁 여부와 또 새 얼굴 발탁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일단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바꿀까 과연 아니면 다음 감독에게 넘길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아니다.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지붕을 잡은 만큼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팀 뭐 내부 문제도 있었고 3월 태국전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좀 반반 나누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측의 영역으로 가서 한번 누굴 좀 뽑을 것 같은지 예측으로 말고 예상으로 하죠. 예상으로 예측은 좀 맞춰야 되잖아요. 예측은 우리가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골키퍼부터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김승규 선수가 아직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승규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조현우, 송범근 일단 체제는 일단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여기 이제 제3의 골키퍼로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 전까지는 지금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김준홍 선수를 계속해서 발탁을 했었는데 네. 과연 좀 이창근, 김동준 뭐 이런 젊은 선수들이 아니죠. 이창근, 김동준 검증된, 검증된 선수를 선발할지. 사실 골키퍼도 약간 좀 정체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의 변화가 줄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냥 김준홍 가지 않을까요? 저는. 네. 그래요? 일단 연속성 측면도 그렇고 일단 김준홍 선수도 키워야 되는 선수인 만큼 저는 조현우 믿고 김준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랑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 볼 때는 내가 임시 감독인데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표팀을 맡을 경우에는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최강팀을 구성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신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김동준 선수 선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골키퍼는 지금 크게 손댈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하신 대로 조현우, 송범근, 김준홍 체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수비진 한번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 뭐 김영권, 정승현 지금 아시안컵 뛰는 선수들 쪽 보면은 김민재, 김주성, 네. 이렇게 그다음에 네 명으로 김지수 선수까지 있었죠. 김지 선수까지 구성이 됐는데요. 일단 뭐 김민재는 뺄 수 없고 절대 뺄 수 없고 그렇죠. 김영권 선수도 지금 뭐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만큼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저는 나머지 자리는 바뀔 것 같습니다. 김주성과 정승현 부분은 조금 변화가 감지가 되죠. 네, 왜냐하면 아시안컵 때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창기자 얘기한 대로 조금 3월 A 매치 성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좀 검증된 자원이 조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3명 해야죠. 권경원, 있구나. 박지수, 조유민. 네, 일단 이렇게가 좀 아무튼 유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벤투호랑 사실 똑같아지기는 하는데 지금 조유민 선수는 중동에서 데뷔전 상당히 좋은 경기 치렀다고 하고요. 네. 권경원 선수도 지금 첫 경기에서부터 네. 본인의 클래스를 과시를 했죠. 네, 박지수 선수도 꾸준히 뭐 팬들 사이에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 발탁이 됐으면 하는 선수로 거론됐던 선수인데 실제로 이 세 선수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권경원 선수는 이미 뭐 그냥 부르면 자기 몫을 하는 선수여서 저는 권경원을 1번으로 부르지 않을까. 네, 그 김민재, 김영권 빼고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신인급 중에는 굳이 김지수 선수를 발탁은 김지수 선수는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올림픽 대표팀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그러네. 네. 네, 일단은 올림픽 대표 연령대 선수는 그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으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A 대표팀보다는 올림픽 대표팀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김지수 선수는 뭐 차출 문제 3월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보니까 4월 차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으로 발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풀백도 보면 이 아시안컵 때는 김진수, 이기재가 왼쪽이었고 오른쪽은 서령우와 김태환이었단 말이죠. 뭐 네. 중간에 그 위치는 바뀌긴 했지만 서령우 선수, 김진수 선수, 김태환 선수는 발탁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단 이기재 선수는 그 퍼포먼스를 떠나서 일단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기재 선수를 발탁할 수 없다면 이 자리가 고민이 되겠네요. 왼쪽 수비. 네, 여기를 지금 뭐 얘기 나오는 황재원 선수는 뭐 풀백도 되고 미드필더도 되니까 황재원 선수를 아니, 일단 서령우 선수를 왼쪽으로 보내면 되죠. 그렇죠, 왼쪽에는 그렇죠, 좀 그렇죠. 여유가 좀 생기고 오른쪽이 좀 고민이 될 텐데 네. 황재현 선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 대표팀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네. 없는데 왜냐하면 황재현 선수가 누가 있지? 네, 말씀하시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올림픽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6번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인데 황재현 선수가 뭐 K리그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중앙 미드필더로 상당히 많이 뛰었었고 네. 또 프랑스와의 그 평가전 3대0으로 이겼던 경기에서도 그 자리에 뛰어가지고 승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역할도 좀 있고 해가지고 황재현 선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선홍 감독이 상당히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고 있었던 카드지만 일단은 네. 올림픽 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가다가 잡힌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 풀백 자원이 대한민국에 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딱 떠오르는 선수가 없는 거 보니까 저도 그래서 김문환 떠오르더라고. 김문환 김문환이 어쨌든 카타르에서 계속 게임을 뛰고 잊혀졌구나. 있고 네. 김문환 선수도 카타르 월드컵 멤버고 그렇죠. 사실 어려 생각보다. 네, 95년생. 95년생. 네. 사실 그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로 완전히 대표팀에서 좀 멀어지긴 했었지만 지금 막상 그 자리 채울 수 있을 만한 유영애 선수는 김은하 선수 정도 일단 생각이 나고요. 그렇죠. 네. K리그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신인급 선수 뽑는 것보다는 이제 검증된 선수 뽑는 쪽으로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 김태환, 김진 선수는 개인 경기를 뛰고 있는 상황이고, 예, 왼쪽에 서령으로 간다 그랬을 때 나머지 한 자리는 김문환 선수가 되지 않을까. 뭐 추가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일단은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일단은 뭐 나이도 너무 많고요. 김진수, 김태환 선수 현재 나이도 좀 많고 그래서 황선홍 감독 이 자리에는 한두 자리는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왜냐면 황재원 선수를 고민했다는 거는 세대 교체에 대한 생각도 조금 일부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깜짝 카드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네, 미드필더에선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발탁 여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저희가 그때 라이브 때 저희가 투표도 했었잖아요. 와, 초박빙이었죠. 네, 초박빙에 근데 발탁하는 게 낫다가 52%로 근소한 51일 거예요. 51, 네, 51 48이었죠. 근소한 우위를 점했는데 그 정도로 아마 축구 팬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뽑는 게 맞다. 네, 일단 퍼포먼스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가 문제가 있었다면 대표팀 안에 와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걸 뭐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셨겠지만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발탁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강인 선수의 의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 아마 황선홍 감독도 뭐 손흥민이라든지 이런 대표팀의 리더급 선수들이랑 이런저런 통화를 했을 거예요. 네. 할 거고 이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부에서 사실 뭐 선수들이 우리 잘 봉합할 수 있다 뽑자라고 하면은 뽑아야 되는 거죠. 황 감독님의 의중도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하는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강인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뽑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황 감독님이 마지막까지 조율을 할 텐데 일단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날 아마 내용을 전해 주시겠죠. 살펴봐야 될 텐데 저도 뽑아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해결을 일단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계속해서 너무 멀어지면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뭐 야유가 부담스럽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 선수도 어리고 그 파리에서 퍼포먼스를 보면은 지난 경기 나쁘지 않았지만 보면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 선수도 어린 선수이기 살도 좀 때문에. 빠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버겁다고 하면 아마 연락을 취했을 때 본인도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이거는 순전히 뭐 대표팀 내부 그리고 황 감독님의 의중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도 어차피 부딪혀야 될 일이라면 아예 황 감독님이 털어버리고
차기 감독에게는 부담 없이 넘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어차피 책임감을 갖고 시작한 거.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미드필더도 전 아시안컵 보면서 여기가 조금 만져야 되겠다. 일단 그 좋아. 박용우 선수의 어떤 실력적인 문제도 저는 컸다고 보고 황인범 선수도 그 우리가 기대했던 바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 중미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자원은 꽤 있습니다. 풀백 자원 이런 것보다는 중미에 뭐 지금 버밍엄 간 백승호 선수라던가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 핫가이. 보인 정호연 선수라던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 보인 이수민 선수는 원래 뭐 대표팀 선수고 이런 자원들을 조금 더 중용하지 않을까. 일단 뭐 유럽파 백승호 선수 유럽파군요 이제 자원들이 좀 있는 만큼 여기가 저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연 선수 뽑지 않을까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시안 게임도 같이 해봤고. 네. 어. 정호연 선수 첫 경기 폼만 놓고 보면은 저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중앙 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수비형 미드 물론 정호연 선수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수민 자리에서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네. 8번과 6번으로 오가면서 플레이하는 건데 황선홍 감독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선수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능했단 말이에요. 아시안 게임에서 받듯이. 그렇기 때문에 정호연 선수는 저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백승호 선수도 더불어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롤도 많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의 호흡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벤투호 때부터 거의 다 그렇죠. 발을 맞췄던 네.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황인범을 더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좀 주변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격적으로 가면 일단 이승우 선수가 가장 이름이 많고 주민규 이승우 선수의 발탁 여부가 가장 궁금한데 저는 그 어떤 보도에 나온 대로 주민규 2번이 아니면 언제 뽑냐는 생각하는 사람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주민규 선수가 계속해서 원하기도 했고 일단 그 최전방에서 보이는 무게감 측면에서는 국내파 중에서는 주민규가 단연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민규 2번이 아니면 언제 뽑지? 그리고 왜냐하면 또 유럽파 중에서 오영규 선수가 지금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고 황의조는 못 뽑죠. 황의조 선수는 지금 뽑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지금 조규성 말고는 톱 자원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타이밍이 아닐까. 저도 주민기 선수는 발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주민기 선수 발탁이 주는 효과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계속 손흥민, 이강인 선수한테 이제 모든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 네. 선수들 역시 막 이강인 선수가 발탁된다는 전제하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민기 선수가 발탁이 되면 상당 부분 그게 좀 나눠 가지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도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와 뭐 기성용 선수 이렇게 주목받을 때 이동국 선수 뽑히면은 이동국한테도 스포트라이트 가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는 주민기 선수가 주는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늦가기에서 대표팀 발탁이 되고, 그다음에 최전방에 대한 구도, 그다음에 주민규가 손흥민, 이강인이랑 잘 맞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좀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파를 라는 말을 떼더라도 지금 조규성 선수도 사실 좀 폼이 썩 좋진 않거든요. 과연 최전방에서 지금 주민규 선수만큼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유럽파 이런 거 다 떼고 네. 했었을 때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강팀을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주민규 선수가 좀 상당히 필요하고 동시에 좀 같이 거론되는 최전방 자원은 조용수 선수도 있긴 한데 네.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현규, 조규성, 황의조가 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주민규 선수가 주민 대안이 카드. 될 수밖에 없다. 주민규, 조규성 카드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측면전은 뭐 이승우 선수도 개막전에서 골을 넣기도 했고, 근데 특히 저는 송민규가 뽑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뽑아야 된다. 현 K리그 현폼 원탑. 네, 일단 뭐 10번 자리 옮기긴 했지만 그냥 측면 놔둬도 송민규고 가운데 놔둬도 송민규입니다. 저는 항상 가장 꾸준함을 가장 높이 평가하거든요. 송민규의 재능 중에 그런 만큼 또 대표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역시 카타르 뽑아야 월드컵 된다. 멤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뽑아야 되는데 이 선 사실 자원 보면은 과연 누구를 제치고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황희찬 다쳤잖아. 황희찬 다쳤고 양현준 선수는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원칙에 따르면 올림픽 대표팀으로 가야 되고요. 네. 그럼 문선민 선수와 이제 황희찬 선수 자리가 되는데 과연 그 자리를 송민규, 이승우가 채울 수 있을 것인지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엄원상 선수도 후보군에 있지 않을까요? 엄원상 좋았어요. 지금 아침 보니까 일단 좀 무게감 같은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엄원상 선수도 있네요. 정우영 선수도 아시안 게임에서 써봤고 네. 자원이 일단 손흥민 말고도 측면은 꽤 있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와 뭐 송민규 선수,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엄원상 선수, 엄원상, 네, 뭐 나상호 선수도 범후보군에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다친 것으로 네. 네, 파악이 됩니다. 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승우 선수나 여기도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이런 멤버들이 다 만약에 온다면은 아시안컵 대비해서 큰 폭으로 바뀔 수 있겠네. 예, 잘하면 6, 7명 최대 뭐 7, 8명까지도 바뀔 수 있고.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선수들이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아시안컵 당시에 좀 뽑았을 만한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대부분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골키퍼는 그러면은 조현우, 송범근에 우리는 김동준 아니면은 김준홍으로 네. 간다. 그다음에 수비는 4명을 하자. 정해 볼까요? 일단은 김민재, 김영권은 뽑힐 것 같고 그리고 권경원. 권경원 그리고 한 그다음에 명을 해봐. 나는 한 명 모르겠어. 조유민, 조유민, 정승현 대신. 네. 네. 그다음에 풀백은 김진수, 김태환, 서령우, 김문환. 김문환.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고 네. 중미로 가보면 중미로 가면 일단 황인범. 박진섭 뽑지 않을까? 아 박진섭 있네. 박진섭 네. 뽑지 않을까요? 박진섭. 그다음에 백승호, 정호연 이렇게 4명. 네. 이수민 안 뽑히나? 이수민이랑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진섭이 센터백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 때 센터백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포지션 쓸 수 있죠. 권경원 대신에 박진섭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진섭 왼쪽 센터백이 가능하니까. 네. 일단 뭐 저희 예상의 영역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빅3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네. 날개는 저는 정우영은 들어갈 것 같고요. 정우영 들어가고. 네. 저는 송민규는 뽑지 않을까. 송민규. 네. 그다음에 홍현석도 있구나 공미. 홍현석. 이렇게 홍현석 선수도 아시안 게임 같이 했던 멤버이기 네.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한두 명은. 여기에 최전방은 조규성, 주민규. 이렇게. 네. 이승우 선수는 안 뽑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번도 기회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첫 경기 때 아직 몸이 안 올라온 느낌이 좀 많았었어요. 네. 오히려 그런 거 봤을 때 윙어로 간다 그러면은 차라리 엄원상이나 문선민이 더 뽑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네, 엄원상 선수까지도 한번 포함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2차전 어쨌든 태국과의 경기 여러모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명단 발표 11일 날 되는데요. 황선홍 감독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은 다시 한번 명단을 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마치 한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